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자바4 비기너 강의 4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강부터 저희가 학습하는 내용이 조금 기존의 내용과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바를 학습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가 갖는 구성 요소는 무엇이고 그 구성 요소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상속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무엇이고 추상 클래스가 무엇이고, 관계를 구성하는 것, 객체화하는 캐스팅, 이제 이런 관점에서, 즉 기본적인 자바 문법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학습을 했다면 이번 4강부터는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학습 과제예요. 따라서 이번 4강, 5강, 6강 쭉 이어서 우리가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다양한 클래스들, 주요한 클래스들, 중요한 클래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클래스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그 시작이 바로 이 4강인데요. 4강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껏 사용해 왔던 기본적인 클래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새로운 클래스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저희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자열을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문자열 클래스에 대해서 스트링 클래스,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들이 어떤 클래스들인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외에 래퍼 클래스, 그리고 자바에서의 예외 처리 개념,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4강의 핵심은 이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객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어요. 리스트 계열의 클래스들, 셋 계열의 클래스들, 그리고 맵 계열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런 클래스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번 4강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클래스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2강, 3강의 트래블 클럽 구현 실습을 통해서 이미 이 문자열, 스트링 클래스의 문자열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문자열들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지는지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열을 제대로 잘 사용하려면 우리가 작성하는 문자열 상수 혹은 문자열 클래스의 객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되어지는지를 이해하면 이 스트링 클래스 혹은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가 제공하는 다양한 API들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자열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어떻게 저장되고 구성되는지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클래스가 스트링 클래스예요. 이 스트링 클래스는 문자열들을 조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메소드들을 잘 활용하려면 실제로 문자열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 내에서 관리되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자열은 쉽게 얘기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배열로 관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캐릭터 배열로 관리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캐릭터가 프로그램 내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이 구조를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문자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컴퓨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0과 1이라는 이 이진수의 데이터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A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A라는 문자열을 이런 0과 1의 이진수 코드로 표현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문자 체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 프리미티브 타입을 설명드리면서 자바는 2바이트 체계의 유니코드 체계를 따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유니코드 체계 그리고 아스키 코드 체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대문자 A에 대한 숫자 코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문자 A는 65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A는 97이라는 정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A라는 문자열, 소문자 A라는 문자열, 대문자 A라는 문자열을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메모리는 0과 1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문자 A는 정수 65로 하자. 그러면 10진수 65를 이진수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01, 01, 0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97이라는 값도 마찬가지예요. 이진수로 표현이 되면 그렇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 값을 읽었을 때 이 값이 65면 대문자 A야 혹은 97이라면 소문자 A야 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아스키 코드 체계, 유니코드 체계 이렇게 코드 체계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알파벳은 1바이트 즉 256가지의 코드 조합으로 모든 알파벳, 기호, 숫자들이 다 표현이 돼요. 그런데 한글 혹은 한자와 같은 경우는 이 문자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1바이트의 체계로는 표현이 안 돼요. 즉 문자가 표현할 수 있는 코드 체계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알파벳과 달리 1바이트를 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자 체계를 담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유니코드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는 하나의 캐릭터가 2바이트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 2바이트의 배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배열을 통해서 문자열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우리가 문자열 이렇게 자바 프로그래밍과 같은 문자열을 사용을 하면 이런 문자열은 캐릭터 배열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음 이 교재에서 이 자바의 버전에 따라서 지금 문자열을 관리하는 체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데 편하게 이해하시는 것은 캐릭터 배열로 관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열은 각 캐릭터별로 배열 형태로 저장된다, 메모리에서 관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클래스가 제공하는 캐릭터 add과 같은 메소드 그리고 length라는 메소드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스트링의 length라는 메소드는 배열의 사이즈를 구하는 메소드인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사이즈를 구하는 형태로 우리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length로 구현했을 때 이 배열 16칸, 즉 사이즈 16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문자열을 추출하거나 할 때 서브스트링이라는 어떤 이 스트링 클래스가 제공하고 있는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서브스트링 할 때 인덱스 값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자열을 추출해 주세요,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문자열을 추출해 주세요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인덱스를 이해해야지만 그렇게 인자로 넘겨주고, 인덱스를 인자로 넘겨주고 서브스트링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스트링 클래스의 주요 메소드들을 잘 사용하려면 이런 이 문자열이 문자 배열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스트링 클래스의 문자 체계가 이 자바가 발전하면서, 즉 버전업이 되면서 한번 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자바 8부터 자바 8까지, JDK 8 버전까지 기존에 관리하던 체계와 JDK 9, 즉 자바 9 버전부터는 이 컴팩트 스트링이라고 해서 이 관리 체계가 조금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현하시는 데는 큰 이 영향은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문자열이 어떻게 관리된다라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이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는 문자열을 캐릭터 배열로 기존에 관리를 해왔었어요. 자바 8 버전까지요. 그런데 자바 9부터는 바이트 배열 체계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래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알파벳 문자는 1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런 자바와 같은 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의 문자 체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선 기존에 2바이트의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의 타입을 2바이트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문자열을 문자 타입들, 즉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아니면 한문이 됐든 어떤 언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 체계를 유니코드 체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파벳을 사용하는 경우, 즉 1바이트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문자의 경우, 이 메모리 낭비가 2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캐릭터 타입은 2바이트로 되어 있다. 아니죠. 2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에 2개, 16비트로 이루어진 문자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바이트, 1바이트 해서 이렇게 16비트의 문자 체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대문자는 65라는 코드값을 갖기 때문에 이런 65라는 값을 2의 영승부터 이진수로 풀어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표현이 다 돼요. 이렇게 1바이트 가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1바이트는 0으로 쭉 채워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바이트의 용량은 할당은 되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걸 개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바 9 버전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바이트 배열을 씁니다. 자, 왼쪽에는 자바 8 버전인데요. 똑같이 알파벳과 자바라는 문자를 관리하는 형태로 8 버전과 9 버전으로 나누어서 내부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알파벳을 사용하는, 즉 eng라는 변수가 실제로 문자열, 스트링 클래스의 eng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참조하는 스트링 클래스 내부에 가보니 캐릭터 배열, 방 6개짜리 캐릭터 배열로 만들죠. 그러면 2바이트니까 하나의 캐릭터가 2바이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12바이트를 잡아서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자바 9부터는 바이트 배열 6개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글의 경우에는 캐릭터 배열 2개짜리 방을 잡아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바 9 이후부터는
4바이트, 즉 바이트 배열 4개짜리 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캐릭터로 따지면 2개의 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2바이트 문자 체계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메모리 용량이. 그런데 1바이트 문자 체계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 컴팩트 스트링즈라는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자바 8 그리고 자바 9로 넘어오면서 이 스트링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문자를 관리할 때 기존의 캐릭터 배열로 이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바이트 배열로 관리한다라는 차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그 차이들을 이렇게 코더라는 또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이게 1바이트 문자 체계냐 2바이트 문자 체계냐에 따라서 코드를 0으로 하냐 1로 하냐 하는 형태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문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 사용하는 데 이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트링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문자 열 체계를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지를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문자열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트링 클래스에 주의할 점, 그리고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